오늘 주제가 메타버스입니다. 사실 저희 뉴스에서도 굉장히 또 심도 있게 자주 다루던 주제인데 여의도 내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지 오늘 이 부분에 또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자, 사실 로블록스 때문에 좀 역으로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정확히 좀 메타버스 좀 짧게 개념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뭐 쉽게 설명하자면 현실의 내가 이 가상 세계에서 별도의 캐릭터를 만들어서 네.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데요. 네. 뭐 대표적으로 뭐 영화나 이런 것을 보면 네. 어떤 기구를 통해서 가상 세계에 접속을 해서 그곳의 아바타를 통해서 콘서트, 뭐 경기 같은 것을 보고 현실과 다른 세계에서 또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나오고 있는 영상이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레디 플레이어 원 이 영화인데 이게 이 메타버스 세상을 가장 잘 표현했다라고 평가를 받는 만큼 또 한번 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 세계가 코로나 이후 세상을 준비 중입니다. 또 그런 측면에서 여의도 내에서 특히나 증권가에서 주목하는 이유가 있죠. 아무래도 뭐 가상현실 등 미래 산업을 한 단어로 요약한 게 메타버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빨리 찾고 검색을 해야 되는 여의도 입장에서는 당연히 미래 먹거리로서 네네.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를 다룬 보고서도 좀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 IT 플랫폼 성장과 이에 익숙한 또 MZ세대, 또 여기에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좀 빠른 시간 안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네. 이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된다는 분석입니다. 한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의 최대 경쟁자가 디즈니가 아니고 포크나이트다. 라고 네네. 얘기를 했는데 사실 넷플릭스가 기존 매체를 앞지른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에도 이를 위협하는 업종이 대형 회사가 아니고 포크나이트라는 새로운 게임 업체라는 걸 봤을 때 변화가 얼마나 빠를지 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10년 로드맵에 이런 어떤 그 메타버스를 포함시킨 걸 보면 향후에 급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중요한 게 현실적으로 이 관련 시장이 얼마나 성장할 건지 이 여부일 텐데 이 가능성은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점치고 있습니까? 일단 2025년에 540조 원에서 5년 후인 2030년에 1,700조 원으로 한 3배 정도 성장한다. 네. 이런 분석이 있는데 메타버스의 기술 중 하나인 XR, 확장현실의 어떤 시장 규모만 일단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에 메타버스 기술의 어떤 근간인데 이 분야만 봐도 급성장이 예상된다는 건데요. 여기서 대표적인 수익 모델로 메타 플랫폼에 어떤 좀 트래픽이 모이면 여기에 유료 아이템을 팔고 또 광고를 하고 또 이커머스를 하는 단계까지 확장이 가능한데 네. 이것을 구현할 뭐 기술이나 기기를 넘어서 여러 산업으로 영향력을 넓혀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게임이나 엔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작이 됐고 뭐 교육이나 뭐 의료로 번지는 건 시간 문제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연구원 인터뷰 들어보시죠. 아직까지는 이제 이용자의 주층이 이제 10대다 보니까 뭐 이렇다 할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것들이 붙지 않아서 이제 대부분의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수익화를 거두고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최근에 이제 인터넷 업종의 변화 흐름을 보면은 결국은 이용자가 모이는 곳에는 어떠한 BM이 붙을 수가 있고 이 부분이 향후에는 이제 수익화 모델로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아직은 초기 단계이지만 시장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내용 들어보셨고 앞서서 저희가 짧게 언급을 해드렸지만 로블록스가 현재 또 메타버스에 대한 기대감, 불을 또 지폈습니다. 국내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기대감을 받고 있을까요? 이와 좀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뭐 이런 평가를 받는 기업이 있는데요. 네. 뭐 대표적으로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이 로블록스와 달리 VFX 그 광고 업체지만 메타버스 관련 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고 네. 또 상장을 한다는 점에서 다소 겹칩니다. 2023년까지 국내 콘텐츠 시장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이 예상된다는 설명인데요. 이 청약 경쟁률도 2,300대 1로 관심이 굉장히 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회사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 연구원 인터뷰 들어보시죠. 내분의 이제 그룹 걸그룹 멤버들만 있는 게 아니라 가상의 또 멤버들도 만들어서 이 가상의 멤버들과 서로 소통을 하는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이러한 것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이제 미리 찍어 놓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이제 그 멤버들의 움직임을 따서 이 가상으로 구현도 되게 하는, 그래서 이 실시간으로 그 버추얼 그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 회사의 가장 큰 기술이다라고 보면 돼요. 또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이 SM의 에스파도 그렇고 이 리그 오브 레전드, KDA 같은 아바타 걸그룹들이 나오고 또 인기를 끌면서 이 기술력 자체에 대한 관심이 또 뜨겁습니다. 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자이언트 스텝 이외에도 또 주목을 받는 기업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 일단은 뭐 제조업, 전자라든지 이런 게 먼저 평가를 좀 받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상 플랫폼의 주도권을 누가 질지를 일단 주목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요. 뭐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네이버의 뭐 가상 세계 플랫폼인 제페토가 국내 대표 사례로 꼽힙니다. 네. 이 네이버의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사실 규모는 좀 미미합니다. 하지만 성장 잠재력 차원에서 눈여겨볼 만하다라는 평가고요. 이 쿠팡으로 부각이 되는 네이버 쇼핑
그리고 제페토가 네이버의 미래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또 여기에 뭐 빅히트나 YG 엔터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플랫폼에서 주요 콘텐츠로 쓰이는 아티스트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눈여겨볼 만하고요. 네. 또 VFX 기술을 보유한 위지윅 스튜디오나 아니면 웹 기반 대표 플랫폼인 아프리카 TV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 이민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